은퇴한 지 3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큰 씀씀이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장 잔고를 다시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60세 이상 생활비를 둘러싸고 하나의 기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매달 이 정도를 쓰고 있다면 과소비자. 이 기준을 듣고 뜨끔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짜 문제는 소득보다 지출이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이 기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후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고정 수입 없이 매달 250만 원 이상을 저축해서 꺼내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초반에는 여윳돈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가 무섭게 체감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5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에서 쓰는 것과 모아둔 자산을 계속 꺼내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생활비보다 체면 유지비가 더 큰 경우입니다. 경조사, 잦은 모임, 선물, 과도한 외식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부담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남에게 보이는 소비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소비보다 자신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소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체면은 잠시지만 생활비는 평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특별한 고정 수입 없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줄일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소득과 자산 규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300만 원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소비를 습관으로 이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은퇴 초반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습관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이는 균형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것은 큰 수입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소비 습관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소비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신의 지출 금액부터 계산해 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충분한 연금과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 없이 자산만 계속 꺼내 쓰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과소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지출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소득과 자산 대비 지출의 속도입니다. 똑같이 매달 300만 원을 쓰더라도 그 돈이 2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10년 만에 바닥날 구조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소비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사치스러운 소비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이 말하는 과소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과 자산보다 오래 쓰는 것, 이것이 진짜 과소비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자산이 소득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도 과소비입니다. 반대로 지출이 많아 보여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과소비가 아닙니다.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를 계산해 보지 않으면 안심은 착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자금을 써야 하는 기간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는 충분해 보였던 자산도 지금 기준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소비인지 아닌지는 지출 금액이 아니라 그 소비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언뜻 단순한 생활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후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지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남은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다시 계산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마다 소득과 자산 규모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정해진 금액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소비, 구조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노후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맞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신의 생활비가 소득이나 연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번쯤 다시 계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이후 자산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연금만으로 부족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